자, 이번 시간에는 도함수에 활용해서 방정식에 응용된 문제들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38번. 점 0,a에서 곡선 y는 x 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의 서로 다른 세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문제 유형을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3차 곡선의 접선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라고요. 3차 곡선의 접선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는 앞에 단원에서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모든 함수에서, 즉 다항 함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함수에서 접선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유형은 변곡점의 문제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은 다음에 그래프에서 이 접선과 곡선에 의해서 분할되는 영역들에 따라서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개수가 결정된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뭐냐면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꼭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3차 곡선이 극점을 갖게 한번 그려봤어요. 변곡점을 찾고요. 거기서 접선을 그려봅니다. 그러면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곡선을 통과하는 접선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변곡점에서는 몇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죠? 자기 자신 한 개. 변곡점을 벗어난 거에서는 자기 자신의 접선 하나랑 이쪽으로 하나 그릴 수 있으니까 변곡점을 벗어난 점에서 직선 위의 점에서는 두 개를 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두 개. 다시 곡선 위의 점에서도 자기 자신에서 하나 그릴 수 있고 이쪽으로 하나 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역시 곡선 위의 변곡점을 제외한 점에서는 두 개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영역하고 이쪽 영역에서는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어요. 아무 점이나 잡아서 생각해 볼 때 이거 하나밖에 못 그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개. 그 다음에 남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는 세 개씩 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점을 하나 잡아서 이쪽 한 개, 이쪽으로 한 개, 이쪽으로 한 개. 세 개를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가면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이 주어진 3차 곡선의 변곡점을 찾아서 거기서 접선을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y' 3x제곱 빼기 6x 더하기 2로 결정되고요. w'은 6x 빼기 6. 변곡점은 이계도함수가 0인 점이고 여기서 x는 1이 나오죠. 그러면 변곡점의 x좌표가 1이라는 얘기고 y좌표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다 1을 넣었더니 1 빼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이 역시 1이네요. 기울기는 도함수에다 x 대신에 1을 넣어야 되죠. 그럼 3 빼기 6 더하기 2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로 묶고 x 빼기 x1이 이렇게 더하기 y1 바로 풀어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곡선을 적당히 그려봅니다. 뭐 극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어보자고요. 그러면은 접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x의 위치가 여기는 1이죠. 자, 그런데 접선을 어디서 그었죠? 0,a에서 그었다. 그러니까 x는 0 위에 저 점이 있을 겁니다. x는 0이 여기 있겠죠? 그러면 그 위에서 서로 다른 세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요 사이의 영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0,a가 존재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접선에서 0을 대입한 이 점의 좌표 0, 여기다 0을 넣었더니 y좌표는 2가 되고요. 여기는 곡선 위에 x가 0인 점이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y좌표는 1이 되겠죠. 그러면 0,a라는 점에서 a가 요 곡선 위에, 요 선분 위에 y좌표를 말하니까 a의 범위는 2라고 이 사이에 있다로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에 있습니다. 539번.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함수 fx를 구하라. 가번 조건에서 임의 양수 k에 대해서 fx의 절대값과 k를 같다고 뒀는데 주어진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은 0이다. 자, 가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가번 조건이 말하는 거. 자, 가령 fx의 절대값은 자 3차 곡선 fx를 그린 다음에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꺾어 올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극점이 없는 식으로 이렇게 그려줬다면 꺾어 올려줄 때 이 아랫부분이 x축 대칭돼서 이쪽으로 올라가고요. y는 k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근이
모든 실근의 합이 0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번 조건에서 알 수 있는 건 y는 fx의 절대값의 그림은 무슨 대칭성을 갖고 있다고요? y축 대칭성을 갖고 있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y축 대칭의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말은 절대값이 없는 3차 함수로 따져볼 때 y는 fx는 점대칭 도형이죠. 이거는 무조건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라고요. 그러면 변곡점이 바로 어디를 지나야 된다고요? x축 위를 지나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변곡점의 x좌표가 바로 0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극점이 어깨 왼쪽에서 그렸으니까 여기서도 극점이 어깨 그려볼게요.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x축 대칭시킴으로써 fx의 절대값은 y축 대칭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변곡점이 그렇다면 다시 원점이 있지 않고 그냥 여기만 있으면 될까요? 그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가지고 y축 대칭이 그려지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번 조건이 말하는 거는 변곡점과 뭐가 같다? 변곡점이 어디에 있다? 원점에 있다는 얘기죠. 자, 가번 조건은 변곡점이 원점에 있다. 근데 그 변곡점에 대해서 fx 3차 함수는 무조건 대칭일 테니까 결국은 원점 대칭 함수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fx는 홀함수란 얘기죠. 기함수라고요. 원점 대칭 함수. 그러니까 여기서 fx는 일단 홀수차항만 있는데 3차항의 기수는 1이니까 x3승 더하기 ax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자, 일단 가번에서 fx의 틀을 미정계수 하나만 두고서도 쓸 수 있습니다. 나번으로 넘어갑시다. ht는 fx의 절대값과 t를 같다고 둔 방정식의 해개수래요. 해개수. 그러니까 fx의 절대값과 y는 t, 그건 가로직선이죠. 그거의 교점의 개수가 t는 0과 16에서 불연속으로 나타난대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가번에서 그려본 이 그래프에서 y는 t가 만약에 fx의 절대값이 이런 식으로 극점이 없이 나타나서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라면 y는 t를 여기서 그릴 때는 0개, 0일 때는 1개, 그 다음에는 2개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ht가 0보다 작을 때는 없죠. t가 0보다 작을 때, t가 0일 때는 1개, t가 0보다 클 때는 2개. 그렇다면 ht는 0에서만 불연속이죠. 이 그림 그려보면 그림이 0에서만 1개, 그 다음에는 0보다 작을 때는 y는 0, 클 때는 이렇게 돼서 불연속은 0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fx의 절대값은 원시함수가 극점을 갖게 그려지고 원점 대칭이니까 그림이 극점을 갖게 그릴 때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되겠죠. 자, 극소점과 극대점의 위치는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일 테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두면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 3차 함수의 비례관계에서 변곡점에서 극점까지의 거리랑 이 절편 사이의 거리의 비가 1대 루트 3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x좌표를 마이너스 알파로 잡았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 알파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쪽 양의 절편은 플러스 루트 3 알파로 잡으면 되죠. 그러면 fx의 x절편이 이렇게 세 군데 다 표현이 됐습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fx를 다시 수정해서 써보겠습니다. fx는 일단 x 빼기 0의 인수 있고요. x 더하기 루트 3 알파 그리고 x 더하기 빼기 루트 3 알파로 인수분해해서 표현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이 x제곱 빼기 3알파 제곱이고 x를 곱해서 전개까지 하면 x 3승 빼기 3알파 제곱의 x까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t가 불연속인 점이 0과 16이라는 얘기는 자, 다시 이거를 이 그래프에서 fx의 절대값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제 y는 t를 그릴 때 음수면 1개, 0일 때 세 점에서 만나고 0하고 극대점 사이에 있을 때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만나죠. 그 다음 극대값을 지날 때는 1개, 2개, 3개, 4개에서 만나고요. 극대값보다 크다면 2개로 불연속점이 바로 0하고
16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극대값이 16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죠. 극대값은 알파에서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f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하면 대입을 할 때 마이너스 알파 3승 더하기 3알파 3승으로 2알파 3승이 되고요. 그것이 16이다. 2로 나누면 8이고요. 알파는 2가 되겠죠. 따라서 fx 결정되죠. x 세제곱 3알파 제곱이 3, 4, 12x 이렇게 결정되겠네요. 자, 4차 방식을 하나 써줬네요. 그게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를 fk, 서로 다른 음의 실근의 개수를 gk라고 할 때 fk 빼기 gk의 절대값이 2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의 합을 구하래요. 자, 지금은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를 fk, 서로 다른 음의 실근의 개수를 gk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양근과 음근을 구별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상수항에 미정계수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4차 이상의 방정식에서는 미정계수가 상수항에 있을 때는 그 상수항 k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이항시켜서 그래프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자, 따라서 방정식을 변화시키겠습니다. k는 마이너스 2분의 3x 4제곱 빼기 4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12x로 이 우변을 hx라고 씁시다. 그래서 곡선을 그려서 극점을 조사를 해보자고요. 일단 그림이 완성이 돼야 문제 해석이 편할 거라고요. 그래서 h'(x) 4 곱해지면 마이너스 6x 세제곱 빼기 12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2 0으로 둘 때 앞에 두 개 양은 마이너스 6x 제곱을 묶으면 x 더하기 2 뒤에는 6으로 묶으면 x 더하기 2가 돼서 공통인수 x 더하기 2로 묶을 때 마이너스 6까지 묶읍시다. 그러면 x 제곱 빼기 1로 남나요? 그러면 실근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과 1 세 개를 갖죠. 여기서 극점을 가질 텐데, 자, 극값까지 조사해서 그래프를 좀 생각하게 되고요. fh-2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16 곱하기 2분의 3이 24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4가 32로 하고요. 그 다음은 12 마이너스 24 44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4가 되죠. h-1은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4 더하기 3 빼기 10 얘가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2분의 13 마지막 그때까지 텐데 h1은 마이너스 2분의 3 빼기 4 더하기 3 더하기 10 10에서 2분의 3을 빼면 2분의 19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적당히 드리겠습니다. 극점을 다 좌표로 표현을 하세요.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고요. 요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4. 다시 여기가 1, 2분의 19. 자, 이제 y는 k를 그리면 될 텐데, y는 k는 상수함수니까 가로로 평행하게, x축과 평행하게 그리면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양근, 음근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h0을 계산해 봤더니 0이니까 원점을 지나네요. 그러니까 x축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여기가 y축입니다. 자, 이제 요 마지막에서 의미하는 게 뭔가, 양근의 개수하고 음근의 개수의 차이가 2가 나도록 k를 결정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밑에서부터 y는 k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y는 k가 이렇게 그려지면 양근 한 개, 음근 한 개, 그 차는 0이 돼서 안 돼요. 여기 극소점을 통과하게 y는 k를 그린다면 양근 한 개, 음근 두 개가 돼서 그 차가 1이 돼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렇게 지나면 양근 한 개, 음근이 세 개가 돼서 양근과 음근의 개수의 차가 2를 만족하고 있네요. 그럼 어디까지 만족하냐? 여기 극대점을 지날 때 음근이 두 개, 양근 하나니까 일단 한 개니까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k가 있을 때죠. 여기서 k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극대값 마이너스 4랑 극소값 마이너스 2분의 13 사이에 있으면 돼요. 자, 또 하나, 이쪽으로 가면 양음근의 개수가 서로 한 개씩 같죠. 그러면 0이 될 때는 0은 위로 가면 양근의 개수가 2개, 음근의 개수는 0개니까 차이가 2개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k는 0보다 커야 되겠고 극대값 2분의 19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또 하나의 k의 범위가 0보다 크고 2분의 19보다 작다. 정수 k는 요 위의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두 개 있겠네요. 여기서는 이게 9.5니까 1에서 9까지 다 되죠. 요구하고 있는 건 모든 정수 k의 합이니까 이 양수의 합이 45고요. 음근의 합이 마이너스 11
결과는 34가 되겠습니다. 541번.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 베타가 4차 방식 fx는 0에 근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첫째 줄의 조건.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 베타가 fx는 0의 4차 방정식이라는 얘기죠. 그거의 근이라는 말은 fx를 인수분해 0으로 쓸 때 어떤 인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의 인수는 분명히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2차의 인수는 gx라고 씁시다. gx를 여기다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면 돼요. gx는 여기까지가 2차식이니까 gx가 2차식이어야 fx가 4차식이라는 조건에서 px 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 정도로 쓸 수 있죠. p는 0이 아니어야겠죠. 자, 이렇게 써놓고 기억법부터 확인하겠습니다. f' 알파가 0이면 fx, 원시함수 fx는 x 빼기 알파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이 말은 x 빼기 알파의 제곱의 인수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걸 묻고 있죠. 자, 일단 f' 알파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f'x를 조사해 봐야 되겠죠. 곱의 미분에 의하면 x 빼기 베타 gx 더하기 두 번째 인수 미분한 거 1이니까 x 빼기 알파의 gx 마지막 거 미분하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g 프라임 x로 쓸 수 있고요. f' 알파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f' 알파를 조사해 보면 알파 빼기 베타의 g 알파가 되죠. 이게 0이니까 여기는 다 없어지네요. 0으로. 그래서 0이래요. 근데 알파 베타는 서로 다른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0이 될 수가 없고 결국은 g 알파가 0이라는 얘기죠. g 알파가 0이라는 얘기는 gx는 또 x 빼기 알파의 인수를 갖고 인수분해 된다 이 말이잖아요. x 빼기 알파의 px 더하기 뭐 s 정도로 인수분해 한다고 칩시다. gx의 2차의 개수는 p로 뒀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fx를 다시 쓰면 x 빼기 알파에 x 빼기 베타에 gx 대신에 얘를 대입할 때 x 빼기 알파가 있으니까 여기가 제곱이 되고 px 더하기 s가 돼서 fx는 분명히 x 빼기 알파의 제곱의 인수를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x 빼기 알파의 제곱은 나눠 떨어진다. 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지금 기억번에서 분명히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다항식 fx에서 지금 요 사전에 주어진 이 조건이 말하는 건 f 알파가 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명제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다항식 fx에서 f 알파랑 f 프라임 알파가 둘 다 0이면 fx는 x 빼기 알파의 인수를 몇 개 이상 갖는다? 2개 이상. 그러니까 x 빼기 알파의 제곱의 인수를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요거는 아주 중요한 명제로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다음 니은번으로 넘어갈게요. 니은번. f' 알파랑 f' 베타가 0이면 fx는 0은 허근을 갖지 않는다. 자, f' 알파 곱하기 f' 베타가 0이라는 말은 f' 알파가 0이든지 또는 f' 베타가 0이라는 얘기겠죠. 그럼 바로 기억번외식에서 기억번에서 만든 명제에서 f 알파랑 f' 알파가 동시에 0이면 fx는 x 빼기 알파의 제곱의 인수를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성립한다면 원래 f 알파는 0이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fx는 x 빼기 알파의 인수를 갖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아니면 fx는 이 조건이 성립한다면 x 빼기 베타의 제곱의 인수를 갖겠죠. 그러니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의 제곱 px 더하기 여기서는 t라고 쓸 수 있겠죠. 결국은 fx가 이런 식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에서 둘 다 0으로 두면 얘는 허근을 갖지 못하죠. 여기서 다 이게 0이다 해서 실근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 디귿번 f' 알파 곱하기 f' 베타가 0보다 크다. 자, 이 가정의 조건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알파에서의 미분계수도 양이고 베타에서의 미분계수가 또 양인 경우 아니면 둘 다 음인 경우가 있죠. f' 알파가 음이면 f' 베타가 또 음이 되는 경우. 자, 그래프로 이해하면 편할 텐데 지금 x절편에 알파 베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알파하고 베타에서 모두 양으로서 x축과 만난다면 그래프의 일부가 알파에서 이렇게 증가 상태로 베타에서도 증가 상태로 그려진 4차 곡선을 상상해 보세요. 최고차의 계수 p를 양수로 놓고 생각해도 일반성은 잃지 않을 겁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거는 전체적으로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 나간다면 결국은 극점이 3개 생기고 x축과의 교점이 분명히 4점에서 4개의 교점을 갖게 돼서 fx는 0은 서로 다른 4실근을 갖는다. 참이 되죠. 자, 두 번째 그림. 이번에는 알파, 베타에서 모두 음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알파, 베타에서 곡선 fx는 감소 상태로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서 4차 곡선을 그려본다면 전체적으로 아래로 볼록하게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결국은 4개의 교점을 가져야만 합당하겠네요. 그래서 D급번도 참이 됐습니다. 모두 참이니까 정답은 5번이죠.